안녕하십니까. 대한대학교 물리치료과 홍정기입니다. 이번 강의는 근육계통, 머스큘러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첫 번째로 근육의 분류, 두 번째 근육의 비교, 세 번째 근육의 수축 형태, 네 번째 회전근개 근육 및 손상, 다섯 번째 햄스트링 손상, 여섯 번째 이 해부학 과제를 통해 제가 느낀 점을 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회전근개와 햄스트링 손상에 대해 소개하는 이유는 중요하기도 하고 자주 다치기 때문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육의 분류입니다. 근육의 분류에서 해부학적으로 보면 뼈대 근육, 심장 근육, 내전 근육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조직학적으로 보면 즉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가로무늬가 있으면 가로무늬근, 가로무늬가 없으면 민무늬근이라고 불립니다. 이 뼈대 근육과 심장 근육은 가로무늬근에 속하며 내전 근육은 민무늬근에 속합니다. 가로무늬근 옆에 있는 이 횡문근은 한자에서 가로 횡자를 가져와 횡문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신경학적으로 보면 맘대로근, 그 다음 제대로근이 있는데 이 맘대로근은 이름만 들어도 맘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거를 추측할 수 있는데요. 뼈대 근육은 맘대로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뼈대 근육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각해서 명령을 내려서 맘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심장 근육과 내장 근육은 제대로근에 속하는데 심장 근육과 내장 근육은 저희가 의지적으로 명령을 막 해서 심장이 막 움직였다 멈췄다가 할 수 없고, 내장 근육 또한 막 위가 소화를 시켰다가 안 시켰다가 이럴 수 없으니까 제대로근에 속합니다. 특징적으로 뼈대 근육은 힘이 세서 피로도 또한 높습니다. 반대로 내장 근육은 힘이 약해지면 피로도 또한 약합니다. 그 다음 심장 근육은 힘이 세지만 피로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은 좋은 것만 모아왔죠. 뼈대 근육 예시로 보면 위팔근, 장단지근이 있습니다. 내장 근육의 예시를 보면 위돌림근, 동공조임근이 있으며, 이 동공조임근은 저희 눈에 빛이 들어왔을 때 동공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 근육은 심장은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은 근육의 분류입니다. 앞서 말한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뼈대 근육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팔 두갈래근 같습니다. 이 이팔 두갈래근 또한 가로무늬가 있으며 가로무늬근이라고 하며 맘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심장 근육은 가로무늬가 있고 제대로근입니다. 민무늬 근육은 즉 내장 근육은 가로무늬가 없으며 민무늬근이며 제대로근입니다. 근육의 수축 형태는 등장성 수축, 등척성 수축, 등속성 수축으로 나뉩니다. 등장성 수축에서는 동심성 수축, 편심성 수축으로 나뉘며, 길이가 짧아지면 동심성, 길이가 늘어나면 편심성. 그러니까 우리가 아령을 들어서 몸쪽으로 끌어당길 때 근육이 수축을 하며 짧아지거든요. 짧아져 이게 동심성. 근데 근육을 이렇게 아령을 이렇게 내릴 때 힘을 주지만 근육의 길이는 늘어난 게 이게 편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척성 수축은 이런 아령을 들고 우리가 중간에서 딱 버티는, 길이 변화 없고 방향 변화 없고 속도도 고정되어 있으며 관절의 움직임도 고정되어 있고, 이 등척성 수축은 재활 초기 단계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등속성 수축은 등장성 수축과 달리 속도 변화가 일정합니다. 다음은 회전근개 근육 로테이트 커브 머슬입니다. 로테이트 커브 머슬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깨 밑근. 어깨 밑근은 어깨뼈 밑 오목에서 이팔뼈 작은 결절에 붙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 위근은 어깨뼈 가시 위 오목에서 이팔뼈 큰 결절 윗면에 붙습니다. 세 번째 가시 아래근은 어깨뼈 가시 아래 오목에서 이팔뼈 큰 결절 뒷면에 붙습니다. 네 번째 작은 원근은 어깨뼈 가쪽 모서리 뒷면에서 이팔뼈 큰 결절 아랫면에 붙습니다. 이 사진은 로테이트 커프 머슬 앞면과 뒷면 사진인데요. 왼쪽이 앞면입니다. 앞면은 봤을 때는 큰 게 어깨 밑 오목이고 위에 보이는 근육이 가시 위 오목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근육은 뒷면인데요. 뒷면에는 작은 원근, 가시 아래근, 가시 위근이 보입니다. 이 작용 같은 경우는 뒤에서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어깨 밑근, 영어로 서브스캐플라리스. 어깨 밑근 작용은 어깨 관절을 안쪽으로 돌리고 모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경인 팔신경월기의 뒷다발 옆 가지들에서 유래한 위 어깨 밑 신경과 아래 어깨 밑 신경이 지배합니다. 어깨 밑근의 기능 검사로 대표적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엠리 스크래치 테스트는 어깨 가동성을 보는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 벨리 프레스 테스트는 견갑 하근, 즉 어깨 밑근 내회전에 대한 저항 검사라고 합니다. 다음 3번째는 리프트 오브 테스트. 이것 또한 견갑 하근, 즉 어깨 밑근에 대한 내외전 저항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시위근입니다. 영어로 스프라 스피노투스입니다. 가시위근은 이팔 벌림과 이팔뼈를 고정 및 안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C5에서 기원하는 어깨 위신경이 지배합니다. 가시위근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다음은 가시 아래근입니다. 영어로 인프라 스피노투스입니다. 윗팔 가쪽 돌림과 접시 오목의 윗팔뼈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어깨 위신경이 지배합니다. 가시위근 기능 검사로 대상자는 앉거나 선 자세에서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립니다. 그 다음 검사자는 대상자의 손목에 손을 대고 내회전에 저항을 줍니다. 그 다음 대상자는 검사자의 저항 반대로 벌리려는 저항을 줍니다. 통증이 있거나 불안정성이 있다면 양성으로 판정합니다. 그 다음 가시 아래근 스트레칭과 운동입니다. 슬리퍼 스트레칭, 후방 관절량 스트레칭, 밴드를 이용한 외전 운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원근입니다. 영어로 타자 마이너입니다. 윗팔 가쪽 돌림 작용을 하고 겨드랑이 신경이 지배합니다. 작은 원근 스트레칭은 기지개 피는 자세로 작은 원근을 쭉쭉 늘려줍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코 자세에서 이 후방 관절면 스트레칭과 똑같이 자세에서 작은 원근을 쭉쭉 늘려줍니다.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완전 파열인 경우 수술이 100% 필요하고 부분 파열인 경우 30% 필요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대부분 환자들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90도로 들거나
뒤로 돌리거나 안팎으로 회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왼쪽 사진은 관절 바깥쪽 힘줄 손상인데요. 이 왼쪽 사진 같은 경우 관절 바깥쪽이니까 이런 프롤러 주사나 체외 충격파로 충분히 치료와 재활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다음 오른쪽 사진은 관절 쪽 회전근개 파열인데요. 이거는 무조건 수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햄스트링 머슬 손상입니다. 구조로는 넙다리 두갈래근, 반임줄근, 반막근이 있습니다. 저도 햄스트링은 체대 준비할 때 많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뛰거나 오래 달리거나 이럴 때 진짜 한 일주일 이상 엄청 아프더라고요. 이 햄스트링 손상은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1등급은 근육이 당겨지거나 긴장한 정도, 2등급은 부분적 근육이 파열이 된 정도, 3등급은 근육이 완전히 찢어진 상태입니다. 햄스트링 머슬 치료 1단계 손상, 가벼운 염증이 유발됩니다. 이 가벼운 염증이 유발됐을 때는 약물 치료와 2주 이상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다음 2단계 손상으로는 부분 파열로 인한 부귀화멍, 이런 부귀화멍이 들었을 땐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와 4주에서 6주간 휴식 기간이 필요합니다. 3단계 손상, 완전 파열로 근육 기능 상실입니다. 이렇게 근육 기능이 상실하면 봉합수술 등의 수술 치료로 3개월부터 6개월간 휴식과 재활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해부학 과제를 하면 제가 느낀 점은 진짜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공부하면서 끝까지 해내니까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내 근육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도 있고 더 자세히 알게 되어서 더 좋았고 특히 제가 영어가 약하다는 걸 또 뼈저리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깨닫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